안녕하세요. 저는 전업주부로 매일 살림하느라 바쁜 여성입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운동을 한 게 언젠지 기억도 안 나고요. 시간이 나면 쉬기 바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운동을 멀리한 게 화근이었는지, 산후조리를 제대로 못한 게 이유였는지, 잘 때 자세가 잘못됐었는지 언제부턴가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앉았다 일어설 때 허리가 찌릿한 통증은 기본이고 점점 근육까지 뭉치는 것 같더니 통증 부위가 점점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허리 디스크를 의심하고 병원에 갔는데 만성 요통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아직 젊은 나이에 만성 요통이라니. 저는 어머니 세대에나 요통으로 고생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하자고 하는데 과연 효과가 있을지, 만성 요통의 원인과 올바른 치료법이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실생활에서 예방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 간단한 운동법도 배우고 싶어요. 건강한 뷰티에서 만성 요통의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네, 건강하게 100세까지 건강정보 전해드립니다. 네, 건강한 뷰티 오늘도 많은 분에게 도움이 되겠네요. 만성요통의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염선규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자, 만성요통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는지 궁금해요. 네, 그 일반적인 요통은 성인의 한 80% 정도에서 평생에 한 번씩은 다들 경험을 하시죠. 그래서 아주 흔한 질환이어서 감기 다음으로 흔한 질환이다라는 말도 있을 정도입니다. 맞아요. 허리가 아픈 경험은 다들 한 번씩은 있으시잖아요. 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경험했어요. 그렇죠. 네. 예, 허리 통증이 좀 가벼운 근육통으로 시작해서 좀 쉽게 회복되는 경우면 다행이지만 일부 사람들에게서는 또 일이나 학업에 지장을 줄 정도로 허리 통증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3개월 이상 허리 통증이 지속될 때 저희가 만성 요통이라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또 만성 요통은 급성 요통처럼 아주 극심한 통증은 아닙니다. 하지만 허리가 항상 뻐근하거나 묵직하게 아프고 유연성이 떨어지고 척추가 뻣뻣해져서 조금만 앉았다가 일어나려 해도 아이고 소리 내면서 등을 좀 두드려야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또 특히나 아침에 허리가 아프고 뻣뻣해지는 증상이 3개월 이상 이어지게 되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뭐 저희 어머니께서도 지금 뭐 몇 년째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고 계시는데 저희 어머니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부모님께서 이 증상을 겪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만성 요통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원장님? 예, 만성 요통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네. 첫 번째 단계는 이제 잘못된 생활 습관과 자세로 인해서 근육의 기능이 떨어진 단계입니다. 네. 제가 안 좋은 자세 몇 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네. 혹시 몇 개나 해당되시는지 한번 세어 보실 수 있으실까요? 좋습니다. 네, 다 체크되는 건 아니겠죠? 다리를 꼬는 자세. 네. 매일 다리 합니다. 좀 꼬아주면 좀 분위기도 나고. 매일 해요. 다리 꼬는 게 더 되거든요. 편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네, 다리 꼬아주고. 그다음에 서 있을 때 이제 건방지게 짝다리 짚기 자세. 오래 서 있으면 주머니에 손 넣고. 네. 그다음에 우리 앉아 있을 때 거북목 자세. 목이 앞으로 빠지는 자세. 휴대전화 뭐 다들 쓰시니까 거북목은 많지 않나요? 기본인 것 아주 같아요. 많죠. 그렇죠. 네. 3개. 그다음에 집에서 굳이 소파에 양반 다리로 앉기. 편해요, 굳이. 편해요. 양반 다리로 앉아줘야 진짜 미니 씨 말대로 편한 것 편해요. 같은데 괜히 뭔가. 그렇죠. 맞아요. 책 보기도 편하고요. 그렇죠. 네 다 개. 편한 자세들이죠. 그리고 소파에 옆으로 누워서 팔베개 하고 TV 보기. 당연한 자세 네,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된 자세인데 네. 이거. TV 저를 보기. 보신 것 같아요. 네. 5개. 잠들기 전에 엎드려서 스마트폰 보기. 네, 많이들 6개. 하시죠. 또 운전 많이 하시잖아요. 네, 운전할 때 엉덩이를 쭉 빼고 앉거나 이렇게 한 손으로 이제 건방지게 이것도 운전하는 자세. 네, 이런 자세들. 한 손으로 호진하기. 네. 다 해당이 됩니다. 몇 개 해당되세요? 7개 다 해당이 됩니다. 어떡하죠? 네. 그러게요. 이와 같은 이제 잘못된 자세나 습관이 우리 몸의 근육 밸런스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골반이 틀어지고 척추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만성 요통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네. 예. 또 이제 그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척추 구조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밸런스가 무너진 상태가 안 좋은 습관이 오래되게 되면 척추뼈의 구조적인 변화까지 일으킬 수 있고 첫 번째 단계보다 많이 진행된 경우라서 주의를 좀 요합니다. 네. 저희 일자 허리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척추 후관절염 으로 이제 만성 요통이 발생하는 경우가 이 두 번째 단계에 해당을 합니다. 네.
이런 질환들이 모두 질환명은 다르긴 하지만 사실 우리 몸의 밸런스가 깨진 상태가 오래되면서 나타난 현상들이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심각한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 몸의 밸런스가 깨지게 되면 한쪽 인대는 짧아지고 한쪽 반대쪽 인대는 늘어나게 되면서 네. 한쪽에만 압력이 좀 쏠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디스크가 밀려 나오게 되면서 허리 디스크를 유발하게 되는데요. 또 허리 디스크가 더 진행하게 되면 척추관 협착증으로까지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또 구부정한 자세를 오래 취하게 되면 몸의 앞쪽 근육은 짧아지고 뒤쪽 근육은 늘어나게 되는데요. 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경우에 허리의 정상적인 C자 커브, 왼쪽 사진을 보시면 C자 커브가 유지되고 있는데 네. 오른쪽 네. 사진은 C자 커브가 무너져서 일자 허리를 일자네요, 예. 유발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렇게 두 번째 단계는 첫 번째 단계와는 달리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엑스레이나 MRI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설명을 해주실 때 만성요통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게 만성요통인지 급성요통인지 좀 구별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급성요통은 흔히 이제 담이 걸렸다. 네. 나 어제 허리 삐끗했다. 네.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는데요. 네. 허리를 많이 숙여서 이제 물건을 들어 올리시거나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내리거나 그리고 무의식 중에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거나 허리를 틀었을 때 칼로 찌른 듯이 뜨끔 맞아. 팍 와요, 이게. 팍 이렇게 찌릿할 전기 때 오듯이 있어요. 네, 네. 예, 그렇게 허리를 삐끗한 경우가 급성요통에 해당을 하고요. 급성요통은 통증이 아주 극심하죠. 하지만 통증도 빨리 감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근육의 긴장이나 인대의 아주 작은 손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며칠에서 길어봤자 2주 사이에 회복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급성요통은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가벼운 치료만 하셔도 저절로 회복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 근육의 긴장이 원인인 경우가 많아서 어떤 엑스레이나 MRI 같은 영상의학적인 검사에서 이상 소견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만성요통은 네. 급성요통처럼 아주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통증은 아니지만 늘 허리가 무겁고 뻣뻣하다고 느끼고 허리 통증이 3개월 이상 장기간 지속되는데요. 급성요통처럼 한 번의 어떤 사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서 안 좋은 습관들이 원인이기 때문에 더욱 깊은 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근육의 기능이 깨진 지 오래되었고 구조적인 문제가 동반되기 때문에 영상의학적인 검사에서 이상 소견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 네. 아까 화면에서도 봤지만 40대 전업주부가 이제 네. 사연을 보내주셨잖아요. 이게 네네. 만성 요통하면은 사실 나이 든 어르신들이 네. 경험하는 병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 뭐 현대인들 생활 패턴 변화하면서 좀 이렇게 약간 앞당겨진 건 아닌지 뭐 좀 달라진 것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는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요통을 호소하시는 게 일반적이었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노화로 인해서 척추뼈가 퇴행이 되면서 디스크가 자연스럽게 탈출을 하거나 파열돼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앉아서 생활하는 좌식 생활이 발달을 하고 잘못된 자세와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나이와 상관없이 젊은 환자분들도 허리 통증을 호소하면서 내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네. 많아졌습니다. 주변도 정말 많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엔 또 코로나19로 재택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또 많아졌고 네. 외부 활동 자체도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네. 운동량도 많이 부족해지게 되면서 허리 건강에 좋지 않은 환경에 장시간 좀 노출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방에서는 어떤 치료를 할 수 있나요? 네, 사람마다 치료법이 조금씩 달라야 하는데요. 네. 만성요통은 사람마다 통증의 강도랑 병의 깊이가 다릅니다. 네. 그래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단계별로 맞춤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맞춤 치료. 네. 1단계는 가벼운 이제 근육 긴장이나 경직으로 인한 경우인데요. 간단한 침 치료만으로 근육의 긴장을 이완시켜서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단계입니다. 네네. 2단계는 근육이나 인대가 손상되어서 통증이 나타내는 경우인데요. 침 치료랑 같이 근육과 인대의 염증을 좀 줄여주는 약침요법이나 봉침요법을 병행하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3단계는 밸런스가 좀 무너진 지 오래돼서 구조적인 문제를 동반하는 경우인데요. 일자허리, 허리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과 같이 구조적인 변화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틀어진 골반과 척추를 교정을 해주는 추나요법도 추나. 꾸준히 시행하면 좋습니다. 이거 네네. 굉장히 시원하잖아요, 추나. 네. 맞습니다. 네. 뭐 침, 추나 뭐 이렇게 약침 이런 비수술적인 치료인데 만약에 비수술적인 치료를 해도 호전이 없으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 네, 요통치료법은 워낙 다양합니다. 그리고 딱 정해진 답이 없어서 환자분들께서 많이 혼란스러워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미국 내과학회에서 2017년도에 요통에 대한 연구 결과들을 취합해서
요통 임상 진료 지침을 발표한 게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지침에서는 만성 요통 환자에게 초기 치료로 진통 소염제 대신에 침 치료나 수기 치료, 운동 치료, 또 재활 치료를 높은 등급으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이러한 보존적 요법을 시행을 했을 때도 6개월 이상 꾸준히 했는데도 통증이 좋아지지 않거나 증상이 악화되거나 마비 증상이나 대소변 장애가 발생한다면 수술적 요법이 필요한 경우라서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아주 드문 케이스이기 때문에요.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이제 조급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먼저 비수술적 요법을 꾸준히 충분히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만성요통 예방하기 위해서는 복근 단련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이게 맞는지 궁금해요. 복부 근육이 좀 도움을 주나요? 네, 맞습니다. 만성요통 환자분들 대부분 보면은 복근이 많이 약하세요. 그래서 한 번의 자리에서 못 일어나시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근육 문제군요. 맞습니다. 척추가 올바르게 서 있기 위해서는 척추의 앞쪽과 뒤쪽에서 근육이 척추를 잘 지탱해 주어야 하는데요. 앞쪽에서는 복근, 뒤쪽에서는 이제 등 근육이 이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앞쪽의 복근이 뒤쪽의 허리 쪽 근육보다 약한 편이어서 척추를 잡아주는 힘의 균형이 깨져서 만성 요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복근 약화가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 요통 환자분들은 허리 통증이 증가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꾸준히 복근 운동을 해주시는 것이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렇군요. 복근 운동 말 나온 김에 이 만성 요통을 예방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 추천해 주실 만한 그런 운동법이 있을까요? 예, 제가 만성 요통 환자분들을 보다 보면 항상 코어 근육이 많이 약해져 있으세요. 몸의 약간 중심 이그 운동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코어 근육을 잘 발달시켜야 하는데요. 코어 근육은 이제 인체의 중심부에 있는 척추, 골반, 복부를 지탱하는 근육을 말합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등 근육, 뒤에선 등 근육, 앞쪽에선 복근, 아래쪽에선 엉덩이 근육이나 골반 근육을 말하는데요. 코어 근육이 강화되면 몸의 밸런스가 좋아지게 되고 나이가 드셔도 고든 자세를 유지할 수 있어서 만성요통 예방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코어 근육 운동 중에 저는 버드독 운동을 추천드려요. 버드독 운동?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무슨 운동입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사냥개라는 말인데 사냥개와 같은 자세를 취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일명 그러면 강아지 자세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버드독 운동을 하시게 되면 기립근과 엉덩이 근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운동 과정 중에 복근까지 같이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척추의 정렬을 바르게 하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또 가장 큰 장점은 이게 운동은 안전해야 하거든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부터 시작해서 전 연령대에서 할 수 있다는 운동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 통증이 있는 분들, 허리 통증이 있는 분들도 할 수 있어요? 예, 충분히 가능한 운동입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 사진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무릎이 아프지 않도록 운동 매트를 깔아주시고요. 무릎을 꿇어서 엉덩이 너비만큼 벌리고 손바닥도 어깨 너비만큼 벌려서 안정되게 내발기기 자세, 강아지 자세를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한 손을 앞으로 똑바로 향하게 하면서 동시에 반대쪽 다리를 뒤로 뻗습니다. 손에서 발까지 하나의 직선이 된다는 느낌으로 팔과 다리를 위아래로 쭉 뻗어줍니다. 사냥개가 달려나가는 것과 같은 자세죠. 그래서 붙은 이름입니다. 왼팔을 뻗으면은 오른다리가 나간다는 맞습니다. 거죠? 반대쪽 다리가 나가야 됩니다. 또 이때 또 주의할 것이 몇 가지 있는데요. 허리가 아래쪽으로 처지지 않도록 복근에도 긴장감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허리 통증이 더 증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등을 똑바로 세우도록 주의하면서 5초간 자세를 먼저 유지합니다. 그리고 5초간 유지한 다음 반대쪽 손과 발을 뻗어서 그 과정을 반복을 해줍니다. 얼마나 반복을 하면 되겠습니까? 10번 정도를 한 세트로 보여. 처음엔 좀 힘드실 수 있는데요.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해주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저희도 지금 당장 하고는 싶은데 이 마이크 위치 때문에 하지는 못하겠고 시청자 여러분은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이 좀 있으실까요? 예, 저 만성 요통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휴식만 취하는 것은 오히려 만성 요통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스트레칭부터 시작해서 걷기나 등산처럼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해주셔야 근육의 긴장이 풀리고 혈액순환이 증진이 되면서 통증도 더욱 빨리 사라질 수 있다는 것 기억을 해주시고요. 만성 요통으로 많이 답답하고 힘드시더라도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꾸준히 치료와 관리를 하신다면 만성 요통에서 꼭 벗어날 수 있다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만성 요통의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자세한 도움 말씀 주신 염성규 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